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이야기는요. 저 깊은 바닷속, 무려 4,000m 아래 잠들어 있는 100조 원짜리 보물지도에 대한 겁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건 새로운 골드러시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원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이 되게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물이 옛날 이야기처럼 반짝이는 금화 같은 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다금속 단괴라고 불리는 좀 못생긴 광물 덩어리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었냐? 바로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만간, 코발트, 니켈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쓰이냐고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돼.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자원들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광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새로운 골드러시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막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가 이 보물을 가질지 결정할 규칙과 지도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거대한 판이 통째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해를 굳건히 지켜오던 문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지기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는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선봉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노아 AA, 미국 해양대기청입니다. 원래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말 그대로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노아 AA의 최우선 순위가 지금 180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자, 1980년에 만들어져서 거의 40년 넘게 바다를 지켜온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갑자기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가 발표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엔 탐사 따로, 채굴 허가 따로 받았어야 했는데 이걸 그냥 한 번에 신청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상 기업들한테 자, 이제 마음껏 채굴하세요 하고 그린라이트를 켜준 셈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면서 심해 채굴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찬성 논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찬성 측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자원 안보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나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 이거 공급망이 거의 다 중국 손에 달려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걸 심해에서 우리가 직접 해서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에 육지광산보다 비용이 덜 들 수도 있다는 경제적인 계산까지 더해지고요. 실제로 NOAA의 한 고위 관리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라고요. 이 한마디가 정부와 산업계가 이 새로운 기회의 바다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과학자들과 지역사회는 왜 그렇게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그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가장 큰 걱정은요, 바로 우리가 심해에 대해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 바로 무지입니다. 채굴을 하겠다는 그곳들은요, 사실상 인류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지구에 남은 마지막 미지의 우주나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수백, 어쩌면 수천 종의 생명체가 바로 그곳에 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목소리가 있죠. 바로 수천 년 동안 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태평양 섬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분들에게 바다는 단순히 돈을 켜내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야말로 신성한 공간인 거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지금 벌어지는 갈등의 핵심을 딱
요약해 줍니다. 한쪽에서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기회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번 파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와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가치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렇게 팽팽한 논쟁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냉정하다는 돈은 과연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월가의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골드러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시각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표를 보면 투자자들의 복잡한 머릿속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주니까 이건 확실한 기회처럼 보이죠. 이걸 정책적 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아직 바닷속에서 이걸 대량으로 캐낼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과 소송이라는 이른바 ESG 리스크가 거대한 괴물처럼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왜 계속 군침을 흘릴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4%, 2032년까지 예상되는 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경제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투자자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열어준 규제의 문턱, 즉 정책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바닷속에서 광물을 캐낼 기술의 장벽, 그리고 환경 파괴라는 사회적 비판을 넘어설 사회의 장벽은 여전히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논쟁은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편리한 미래를 누리기 위해서 지구의 마지막 미지의 세계인 심해를 파괴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겠죠.